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이 또 있으신 분들도 많고 알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요. 실제로 수술을 하시고 인공화호를 직접 사용하시는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들 안소님, 장세희님, 여진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인공화호 사용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소중한 경험담을 갖고 계신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소님은 나이가 올해 28살이세요. 이게 수술한 지가 얼마나 됐죠?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년이요. 그러면은 작년 7월에 7월에 수술을 하고 네네. 지금까지 이제 잘 듣고 있고. 그러네요. 난청 기간이라 청력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저는 먼저 궁금하거든요. 안 들린 거는 네. 1년 정도 안 들려가지고 네네네. 바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청기도 까봤는데 보청기도 효율을 못 봐가지고 바로 수술을 했고 네네. 이렇게 안 들리게 된 그런 상황이 온 게 옛날에 제가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되게 큰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안 좋아서 폐혈증이 와가지고 근데 그게 귀로 온다고 해서 그게 귀로 와서 아예 그냥 그때부터. 네. 아. 사실 좀 억울하긴 하죠. 그렇죠. 너무 억울하죠. 진짜 사실 그런 쪽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야, 진짜. 차라리 가기 전에 차라리 면제라도 됐으면. 근데 사실 그걸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의 아니게 불의에 또 그런 일이 당하셔가지고 그리고 비교적 생각보다는 다른 분에 비해서 어쩌면요 다른 환우들에 비해서 1년 정도면 길지 않으셨는데 인공화호 수술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니까 사람이랑 소통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바로 해야겠다. 이게 너무 지속이 되면 네네.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네네. 하자고 해서 그냥 바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젊으시니까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거기에 적응하는 게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인공화호 수술한 후에 어음처리기로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네. 근데 그때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기계음으로 들리긴 하는데 일단 들린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근데 약간 딱 수술을 하자마자 바로 잘 들릴 줄 알았는데 네. 옛날처럼 근데 그건 아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구나 좀 기다려야겠다 해서 좀 기다리는 그때 좀 착잡하면서 섭섭한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기계음이 딱 들었을 때 조금 다르기도 했고 어쩌면 처음부터 잘 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언제부터 이게 소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들린다라는 걸 느낀 건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소리 자체는 딱 수술을 하자마자 듣기는 잘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기계음이 없어진 거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없어지고 지금은 거의 없는 정도로 듣고 있어요. 그게 아까도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약간 이질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소리가 들리고 예전에 들었던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면 주파라고 그럴까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질감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들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적응이 되는 기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별로 그렇게 제가 이제 난청 기간이 길지 네. 않아가지고 그렇죠. 좀 회복 시간도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소리를 계속 들어갖고 이렇게 길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모든 수술은요, 수술 전후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변화가 없다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 그걸 왜?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하지만 전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이 MBTI가 극이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거 난청이 너무 심하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숨죠. 가족들이랑도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고 맞아요. 근데 이랬는데 수술을 하고 거의 한 1, 2주 만에 소리는 들리니까 거의 바로 나갔거든요. 나가서 친구 만나고 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았고
아, 이게 뭐냐면 소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데시벨이나 빗소리 뭐 이런 거 들으면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리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잘 안 들렸을 때는 약간 사람을 피하게 되고 약간 어두워지고 그랬다가 네, 약간 우울증처럼 우울증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약간 그런 게 저는 약간 저한테는 그런 게 안 올 줄 알았는데 네네네.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 아무래도 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그래요, 맞아요. 안선님은 그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높으신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어는 재활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노래를 듣거나 영상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데시벨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니까 네네.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좀 이 재활에 가장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질문제는 없지만 지금은 생활하시면서 그 난청 그때 기간이 지나고 수술한 다음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네. 사실 거의 옛날과 비슷한 그냥 거의 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잘 듣고 있어요. 아, 예. 어쨌든 오늘 큰 마음 먹고 이렇게 후기를 또 얘기를 나눠주시려고 오신 안소연님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장세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올해 나이가 올해 만 39살. 어떻게 하다가 수술을 받으셨는지, 언제 받았는지,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그러니까 싶어요. 저는 1년 10개월 전에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와서 정말 한순간에 귀가 전농이 됐어요. 2014년 정도죠. 그럼 2022년이요. 2022년에 1년 10개월. 1년 10개월. 네. 네네네. 그래서 한쪽이 완전 전농이여가지고 일치성 난청으로 한 10개월 생활을 하다가 작년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지금은 수술한 지 1년이 된 상태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질문이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수술하기 전과 한 후에 처음에 느꼈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40년 가까이 두 귀로 듣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낯설음이 되게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매번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네네네. 일단은 소리 방향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감도 없고 이명도 심한 데다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다시 말해달라고 하지만 나중엔 제가 알아듣는 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되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좀 피하게 되고 또 아무리 친한 친구를 조용한 곳에서 만나더라도 네네네. 제가 이제 시간을 재봤는데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여기 이 한 절반 정도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면서 뇌가 젖어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심해 잠수해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네. 빨리 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되게 꺼려졌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날 이거 인공화호를 착용한 날 바로 이명은 없어졌고 네. 정말 피곤할 때만 가끔 생기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드물고 또 이제 방향감이 생겨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 빵빵 소리나 집에서 핸드폰이 울리면 찾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찾을 수 있어졌고 근데 이제 가장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 이 소리의 피로도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분별이 안 돼도 양쪽으로 소리가 들어오면은 피로도가 좀 낮아지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는데 맞아. 분별도 잘 되지만 일단은 이게 소리가 딱 들리니까 첫날부터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조수석에 앉았는데 남편 말소리가 이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이렇게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졌고 돌발성 난청이 온 뒤로 이렇게 머리가 맑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재활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머리가 맑으니까 변별이 안 돼도 나는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나는 평생 끼고 살아야겠어라고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전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야, 이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한쪽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이게 왜냐면 아까 저도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듣다가
느낀 건데 가장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주차장에서 누가 빵빵거렸는데 피한다고 반대쪽으로 피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한 건데, 야, 근데 그게 해소가 되고 일단 한쪽에 무거운 짐이 풀렸다는 거 얘기를 들으니까 아, 하길 잘했다라는 본인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나눴기도 했지만 하기 전에 사실 고민하셨죠?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수술도 마음에 안 들었고, 한 귀로 듣고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수술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이거 장치를 부착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봤을 때 그게 좀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소리 이질감이 심하다고 들어서 정상기로 소리를 듣는데 여기서 기계음이 들리면 이질감 때문에 어지럽다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귀로 잘 듣고 있는데 괜히 수술했다가 더 불편해지는 건 아닐지가 너무 걱정이 됐었고, 네. 제가 이비인후과를 진짜 많이 다녔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 인공마울을 추천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겉으로 되게 멀쩡하게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전신마취 수술을 하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굉장히 많이 망설였고, 또한 누가 뭐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한 귀로만 또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도 이제 적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거의 수술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진료 예약된 분이 문일준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문일준 교수님한테 딱 갔는데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생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었는데 이제 문일준 교수님께서 이런 점이 불편하죠? 라고 쭉 읊어주시는데 제가 갑자기 처음 보는 교수님 앞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그렇게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아, 내가 사실은 괜찮지가 않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수술했는데 더 불편하거나 하면은 나 그냥 떼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울컥했던 게 너무 그리웠어요. 이쪽으로 소리 자극이 진짜?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별이랑 상관없이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리는 소리는 전혀 변별이 안 되고 그냥 뭐 숑숑숑숑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근데도 너무 그게 감사하고 아 맞아 나도 여기 소리를 들었었지 이 마음에 그때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야, 저도 이런 경험 해봤거든요. 정말 아내한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 칭찬 못 받다가 여보 잘했어. 그랬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그 느낌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아내한테 칭찬 듣는 게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요. 근데 그걸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 아마 그거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근데 이거는 진짜 찐 흑이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찐 흑이니까 듣다 보니까 감동이네요.